요즘 SNS나 건강 관련 정보들을 보면 생강차가 만병통치약처럼 소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기 예방에 좋다, 혈액순환에 좋다, 소화에 좋다. 하지만 모든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말 아시죠? 생강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생강차의 진짜 효능과 함께 잘못 마시면 오히려 장 건강을 해치고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알려드리고, 생강차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 세 가지와 반대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최고의 궁합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시고 건강 채널 TV도 많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생강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식재료이자 약재입니다. 매콤하고 향긋한 맛이 특징인 생강은 중국에서는 약 5,000년 전부터 생강을 약재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오랫동안 중요한 약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인도에서는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생강을 비슈바 베샤즈라고 부르는데, 이는 만병통치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강차는 이러한 생강의 뿌리줄기를 얇게 썰거나 갈아서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마시는 차입니다. 특유의 매콤하고 향긋한 맛이 특징이며 보통 꿀이나 설탕을 넣어 단맛을 더하기도 합니다. 생강차의 가장 큰 특징은 진저롤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생강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물질로 항염증,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쇼가올이라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생강이 건조되거나 가열될 때 진저롤이 변화하여 생성되는 물질로 더 강한 매운맛을 냅니다. 생강차는 계절과 상관없이 마실 수 있지만 특히 추운 겨울철에 많이 마시는 차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름에 마시면 오히려 체내 열을 발산시켜 체온을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고도 합니다. 이처럼 계절에 따라 다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점도 생강차의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입니다. 생강차는 만드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신선한 생강을 사용하는 방법, 말린 생강을 사용하는 방법, 생강가루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따라 맛과 향, 그리고 효능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한 섭취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생강차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좋다라는 말이 아닌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생강차의 진짜 효능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첫째, 생강차는 소화를 촉진하고 구역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0년 국제분자 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생강에 포함된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위장관의 운동성을 증가시켜 소화를 돕고 구역질을 유발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생강차는 특히 임산부의 입덧이나 멀미, 수술 후 구역질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둘째, 생강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2017년 식품화학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생강 추출물이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여러 임상시험에서 생강 추출물을 복용한 관절염 환자들이 통증 감소를 경험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셋째, 생강차는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2019년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생강의 섭취가 혈소판 응집을 감소시키고 혈액 점도를 낮추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넷째, 생강차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2018년 국제예방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생강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이 면역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감기와 같은 호흡기 감염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생강차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당뇨병 연구 및 임상 실천 저널에 게재된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생강 섭취가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보조적인 치료법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강차는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임상 영양학 유럽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생강 섭취가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칼로리 소비를 늘려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생강차의 효능이 많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마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생강차를 섭취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의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과도한 생강차 섭취는 위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강에는 자극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산 분비가 증가하여 속쓰림, 소화불량, 심한 경우 위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진한 생강차를 마시는 것은 위장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생강은 혈액 억제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는 혈액순환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혈액 희석제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생강차를 과도하게 마시면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수술 최소 2주 전부터는 생강차 섭취를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생강은 체온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추운 겨울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고열이 있거나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분들은 생강차를 자주 마시면 체내 열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두통, 불면증, 피부 트러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넷째, 생강차는 혈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강의 혈액순환 촉진 효과는 일시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일부 사람들에게는 혈압이 상승하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생강차를 마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생강은 담석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생강에 포함된 성분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미 담석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해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담석증이나 담낭 질환이 있는 분들은 생강차 섭취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여섯째, 임신 중에는 생강차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량의 생강차는 입덧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한 섭취는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어 유산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은 생강차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일곱째, 일부 사람들은 생강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생강차를 마신 후 두드러기, 가려움증,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강차는 하루에 얼마나 마시는 것이 적당할까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두세 잔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생강차는 진하게 우려 마시기보다는 적당한 농도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3-4조각 정도를 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5에서 10분 정도 우려 마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또한 공복에 마시기보다는 식후에 마시는 것이 위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진한 생강차를 마시는 것은 위장,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차의 효능을 더욱 높이고 부작용은 줄이기 위해 생강차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꿀과 생강차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꿀에는 항균, 항염 효과가 있어 생강의 효능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2019년 식품과학기술연구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꿀과 생강의 혼합물은 개별적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항산화 활성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꿀은 생강의 매운맛을 중화시켜 위장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생강차에 약간의 꿀을 넣어 마시면 맛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더 좋습니다. 단, 당뇨가 있는 분들은 꿀 대신 스테비아와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레몬과 생강차의 조합입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생강의 면역력 강화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2020년 영양학 연구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생강과 레몬 추출물의 혼합이 호흡기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레몬의 산성은 생강의 매운맛을 중화시키고 생강차의 풍미를 더해줍니다. 생강차에 신선한 레몬 조각을 넣거나 레몬즙을 약간 짜서 넣으면 맛과 영양 모두 향상됩니다. 셋째, 계피와 생강차의 조합입니다. 계피는 생강과 마찬가지로 항염증,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향신료입니다. 2018년 식품기능성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생강과 계피의 혼합물은 혈당 조절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계피는 생강차에 독특한 향과 맛을 더해주며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생강차를 끓일 때 작은 계피 스틱 하나를 함께 넣어 우려내면 맛과 효능이 더욱 좋아집니다. 이 세 가지 음식들은 생강차와 함께 섭취했을 때 서로의 효능을 높이고 생강차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생강차에 꿀을 넣어 마시는 것이 좋고, 감기 예방이나 면역력 강화를 원하는 분들은 레몬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생강차에 계피를 함께 우려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생강차와 함께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거나 생강차의 효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생강차를 마실 때 피해야 할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제품과 생강차의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에는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단백질이 생강의 활성 성분과 결합하여 효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2017년 식품화학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일부 식물성 화합물은 우유 단백질과 결합하여 생체 이용률이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생강차를 마신 후 최소 30분 이상 지난 후에 우유나 유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와 생강차를 함께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커피, 녹차, 초콜릿 등에 포함된 카페인은 생강의 혈액순환 촉진 효과와 함께 작용하면 심장 박동수를 과도하게 증가시키고 불안감, 떨림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양리학 연구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생강과 카페인의 동시 섭취가 일부 사람들에게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생강차를 마신 전후 한두 시간 동안은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생강차와 함께 매운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생강 자체에도 매운 성분이 있는데 여기에 고추나 후추와 같은 매운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위장 자극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의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소화기 연구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매운 음식의 과도한 섭취는 위장 점막을 자극하여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생강차를 마시는 날에는 매운 음식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생강차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마시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강차의 올바른 준비 방법입니다. 신선한 생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강은 깨끗이 씻은 후 껍질을 벗기고 얇게 슬라이스하거나 갈아서 사용합니다. 생강 10g에 물 500ml 정도의 비율이 적당합니다. 물을 끓인 후 불을 약하게 줄이고 생강을 넣어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이 강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생강차의 적정 섭취량은 하루 2-3잔 정도입니다. 처음 생강차를 마시는 분들은 농도를 낮게 시작하여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진한 생강차를 많이 마시면 위장장애나 두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강차를 마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진한 생강차를 마시는 것은 위장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마시는 것이 소화를 돕고 위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또한 잠자기 직전에 생강차를 마시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차는 체온을 상승시키고 에너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절에 따라 생강차 섭취 방법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는 것이 좋고, 여름철에는 체내 열을 발산시키기 위해 얼음을 넣은 차가운 생강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의 체질에 따라 생강차 섭취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체질이 차갑고 손발이 찬 분들은 생강차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체질적으로 열이 많고 얼굴이 자주 붉어지는 분들은 생강차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강차를 마시기 전에 자신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압 약, 혈액 희석제, 당뇨약 등을 복용 중인 분들은 생강차가 약물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생강차의 효능과 부작용, 올바른 섭취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강차는 분명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소화 촉진, 항염증 효과,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혈당 조절 등 다양한 효능이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관절 건강과 심혈관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강차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장 문제, 혈압 상승, 출혈 위험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 질환이 있거나 혈압약,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차는 하루 한두 잔 적절한 농도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차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꿀, 레몬, 계피와 같은 상승 효과를 내는 식재료와 함께 마시고, 유제품, 카페인 음료, 매운 음식과는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차는 식후에 마시는 것이 위장에 부담을 덜 주며, 계절과 연령대에 따라 섭취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게 섭취 방법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강차는 건강한 생활의 일부로 즐길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휴식과 함께 생강차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더욱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생강차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이나 SNS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무작정 믿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며 생강차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생강차가 작지만 의미 있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강차 활용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